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간표지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표지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간표지교는 보수성어가 이들의 우정에서 비롯되는 것은 역사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신부터가 좀 다릅니다. 관정은 당시 제나라 반역자의 일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일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후수의 경우 귀나라 공족 출신으로 제나라에서 보탄을 받아 필수를 살고 포치성을 자찬 이제 제나라 최고의 명문가인 포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이성 포시 집안의 후계자는 첫째 아들인 포수의 행위에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급 훈련자의 아들이라 보니 교육 수준이나 대우 및 주변에 다른 친구들의 숫자 등의 관정간의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간표지교를 맺게 됩니다. 내가 일찍이 시해원이나 앞섰을 길을 나섰다가 시해원 모두 군주에게 내쫓겨 말았다. 그러나 포수가 나를 못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고 이삭됨이라고 이해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시해원 사람에 나가 시해원 모두 도망쳤을 때도 포수는 나를 갑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노모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규가 군우 일을 놓고 다투다가 폐하자 소홀은 죽고 나는 붙잡혀 권력을 당했을 때도 포수가가 나를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사소한 일에는 수치를 느꼈지 않으나 참회의 공명을 다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이다. 라는 간표지교라는 고조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정은 물론 관정의 재능을 알아본 포수의 사람 보는 문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두보가 쓴 빙거행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불견 간표 빈시교 그대 관중과 포수가 가난했을 때의 우정을 못 받느냐. 다만 간표지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서로 실제 행정과는 전부다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경위나 유명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좀 있는 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중에 비해서 업적이 부족했던 포수기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붙였다는 말도 있다. 다만 실제로 포수의 관중이 엄청나게 너그러웠던 건 역사적 사실이다. 관중 같은 경우 그 능력이 제너런 너무나 전략이 퍼져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포수기 선배에게는 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스타일이었다. 또 사적인 신문 관계에서의 엄함과 공적인 자리에서의 엄함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남들이 인격을 두고 손가락질한 친구를 감싸주는 사람이 공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자칫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행동을 참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제나는 그와 제항공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장화되면서 백권을 놓치고 말리만 진문공이 백권을 잡으며 강력해진 진나라 역시 관정이 설계한 질서를 그대로 따라갔다. 또한 제나라 역시 만약 관정이 다져놓은 유산이 탄탄해서 백권을 놓쳤을 뿐지 정확하게 멸망당할 때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정기 철학과 국강정책은 이후 동아시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 경영의 기본 철학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전황량이 역시 역사적 기법위에는 은사를 일으킨 명문으로 자리 잡았으니 그가 중국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많다. 심지어 그를 탄술한 정치가 아닌 성현의 반열에 올려 관제라고 불렀을 정도다. 사기를 지은 상하처럼 공자가 이 사람을 안 좋게 여겼다고 했다고 해왔었다. 이유는
군주를 덕이 아닌 힘으로만 천하를 다스리게 해서 사실 관종의 어려운 유가적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이 많다. 감정을 중시하는 유교의 입장에서 관종의 개인적 사치는 그가 그냥 넘어가며 대놓고 부를 우선시하는 것 또한 개인도 사치했으며 보석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 운영에 고든 사회로서 또 외에도 정량의 필요성을 대놓고 공정에 버리는 부분이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관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언쾌하게 망해서 없었을 거다. 관정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였다. 정왕이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냐고 공작해 버렸다. 공작에서 말씀하시 그런 인물이다. 그런 백시에게 병업 300을 뺏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했기에 백시는 거친 법을 먹으면서도 평생 운동하지 아니하였다. 정왕이 항공이 공작회를 죽였을 때 소골은 직분을 따라 죽었으나 관정은 따라 죽지 않았으니 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길 제 항공 제후들을 9번이나 자기 아래로 뭉치게 할 때도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간이의 노력이 컸다. 그 정도면 어진 사람이다. 정왕이 간이오는 자기 죽을 버리지 않고 죽은 소울과 달리 자기 죽을 배신하고 그를 죽인 제 항공을 도와 재상이 되었다. 어질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제 항공의 재상으로서 그를 도와 제후들이 배자로 만들었고 천하를 바로세웠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이르기까지 그의 은혜를 받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월요를 부딪히고 오랑캐리 분수를 따랐을 것이다. 그것을 필부가 별것도 아닌 신의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죽음을 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관정의 저서로서는 관자가 있다. 편전시키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비자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경내의 백성들이 모두 다스림을 말하면서 상황과 관정의 법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 아마 전국시대 말기에 관자의 다양한 반문들이 민간에 널리 포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자가 중요한 건 관정이 제항공에게 주변국 정세에 대해 얘기할 때 조선과 요동이 있으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선이 요동의 서쪽에 있었다는 주장이 주된 근거로 쓰이고 있다. 물론 그냥 조선과 요동을 권유했다고 봐도 되지만 최근 밝혀진 고급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실제로 고조선의 강력이 적어도 관정이 살아있을 때부터 기원년 4세기 초까지 여세에서 유지되고 있었음을 밝혀지기에 나름 중요한 대목이다. 관자가 편찮은 전국시대 초기인 기원년 4세기는 옛나라에서 여세 일대를 모두 잃는 조선이 일단 여러 경계로 방어선을 구축해서 옛나라와 동진을 막으면서 옛나라에게 맞서 엉칭하며 한반도로 침투하여 평안도 항해도 남진을 시작하는 시기다. 관자의 내용 전체가 정말로 전국시대부터 저술되었다면 이미 여서 일대를 모두 잃고 여동으로 물러난 고조선은 그냥 여동과 동일을 시하지 굳이 여동보다 먼저 넘어갈 이유가 없으신다. 관정의 활동 연대가 기원전 8세기는 여서 일대로 침투하던 옛나라가 고조선은 동호 여람에게 크게 반격당해 거꾸로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 개척한 여서 일대를 모두 잃고 고조선이 강력해서 아예 열심도 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였다. 그러므로 적어도 관자의 내용 일부는 관정의 사사기에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포수의 후손 제나라 최강 세력이던 두부시, 국시, 난시, 제항공 때 망명하여 치고 올라온 전시, 원래는 진시였으나 제나라에서 전시를 바꿨다. 등과 함께 제나라의 오대 시작이 되어 제나라의 권력의 중심을 지면서 열심히 삽질을 한다.
특히 후손이 보기 보시 가보리 당주일 때그 사마양절 고시하고 시등과 함께 목포 어마어마히 주사내고 진무의 전시와 연합하여 고신난시와 대제를 일으킨다. 고신난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당시 군주했던 공권한의 제경공을 사로잡으려 하였으나 안녕의 전쟁 때 한가운데에서 보시든 난시든 보시든 진시든 다 똑같은 놈들하고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며 그렇다면 물러나는 말에는 지금 군주가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러나냐며 목숨을 걸고 막아냈다. 그리고 제 경경 다음에 대진시 전시 이제는 전시의 전상이 백성들에게 더더욱 잘해주며 백성들의 희망을 얻으면서 제3위대 군주를 시해하고자 사실 편인 도공으로 가르치고 도공은 보수가 현선 법무지 자신에게 반대했으므로 살해했다. 그러나 전성은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자 도공을 버리고자 보목의 아들 보식을 부추겼고 보수가 이에 자선 보식은 제나라 군주의 도공을 시해하였다. 그리고 이후 전성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자 전성은 제나라의 모든 요직을 독점하고 모든 봉업을 해체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보시를 비롯하여 감시고시, 고시, 보시 등 제나라의 유력 시족들의 인사들을 모두 죽이거나 말하는 내가 세력을 굳히고 마침내 제나라를 삼해 내가 제나라를 세운다. 즉 전시 제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관정 후손은 제나라에서 어느 정도 근거리 패스를 하면서 시족을 유지하다가 강씨가 멸망할 때 강씨 해를 들다가 전상의 잘못부의 역시 강원이 멸망당을 예견하여 태국인 넘나라 천나라로 도망간다. 이후 한나라가 세워지자 한나라에서 관서비령이 연명 패스를 받았다.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받으니까 장비가 화냈던 현령의 상위 직급 관시 일족이 모두 치와 현위로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관서강의 후손 모두 절기의 명예를 중시하였다고 하며 그렇게 모여 살던 관중의 후손들 중 삼국지의 지주이던 은자이자 죄로부터 대중대부의 배설을 받았던 관령이 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한 무료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관령의 길을 따랐기보다는 보수의 길을 따른 듯한 모습이다. 만을 든다는 위해서 언제 올랐던 공선부지 역시 엄마목과 살해당하니 제나라의 명문가왕이던 고시와 고시들이 주도하여 소맥을 군주로 세우고자 보수과 소백을 불러들였다. 이에 간정은 거리도 멀고 소백은 고시와 국시, 보시라는 제나라 최고 명문가를 전부의 변호까지 받으니 달리기 싸움에서는 패배하라고 느끼고 자신이 모시는 귀를 근해 올리기 위해 홀로 먼저 말을 달려 포승이 모시던 소백 즉 호난의 제항무 활로 사서 죽이라 했었다. 관정이 쏜 화살이 소백에게 맞긴 했는데 하이트 쇄골에 맞아서 목숨을 구하였다. 관정은 소백에 쓰러지자 소백이 죽은 줄 알고 공자가 귀를 모시고 왔다. 일부러 죽은 척한 소백은 잽싸게 수돌아가서 공연에 올랐다. 관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나라의 자국 부추겨 너나라의 병사를 동원하여 제나라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제나라를 상대로 숨주시되 독립은 북인 너나라가 이길 리가 없었다. 너나라 군대는 전멸하였다. 너나라의 장공은 심지어 타던 술에도 잃어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렇게 제항공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나라로 도망친 공자와 및 관정과 소울도 잡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때 보수의 관정과 소울을 받아야 사직을 안녕시킬 수 있다며 두 사람을 등록하라고 요구하였다. 보수는 직접 군대를 끌고 너나라로 가서 공자와 귀는 장공이 직접 죽이고 관정과 소울은 제항공을 죽이려는 암살자니까 직접 죽여야 생기 풀릴 것 같으니 내 너라고 호통한다. 너나라를 협박한다. 이에 너나라의 시백이라는 예리한 자가
관중은 천하의 기재이다. 글을 논란에 쓰거나 쓸 수 없다면 죽여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이를 알고 막은 끝에 결국 공작에는 천공에 의해 죽고 관중과 소울은 포로로서 재단으로 끌려갔다. 보수만은 나를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철기를 위해 죽는 것보다 천하의 공명을 바뀌지 못한 것을 어시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제나라 도착한 관중 제항공은 정적이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관중을 죽이려고 하였다. 보수의 이를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께서 제나라만 다스리려면 전하습봉 정도로 충분합니다. 폐자가 되어 여러 지역을 통산하는 오두머리가 되고 싶다면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시는 원한을 잃어버리고 관중을 발탁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채 한국은 과거 자신을 화살로 죽이려 했던 일을 했고 관중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관중은 죽음이 번뜩해서 전전하다 가까이 하루아침에 이르고 그것도 대구의 세상이 된다. 대외적으로 동방이나 중원이 제호의 국은 해명하여 한국에 대한 제호의 신뢰를 얻게 하였다. 남쪽에서 세력을 떨치던 희적은 초나라를 누르려고 하였다. 결국 관중의 활락으로 인해 제나라는 압도적인 국력뿐 아니라 제호의 일고의 정부를 받은 전주시대 최초의 정부 폐지를 구성하였다. 공자는 관중이 아내를 셋이나 두고 개혁 조치를 하면서 제국을 엄청난 걷고 임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집안에 두는 사치를 부린다는 그 글씨 작은 사람이 하지만 천하를 바로 세울 만큼 능력이 있다면서 즉 법도를 벗어나는 것을 비판하지만 그의 업적만큼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하다. 어느 날 제항공의 총리는 간신히 여가와 수초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영을 내리면 천하를 받들어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관중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니 이런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기분 좋게 앉아있던 제항공은 얼굴을 변함이며 호통쳤다. 사람의 팔다리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 관중은 그 안에 팔다리나 다름없다. 너희들이 같은 소인되어 뭘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러자 여가와 수초는 기어와여 도망갔다고 한다. 제항공이 어진 일을 알았었으며 어진 일을 끝까지 신임하였다. 그러나 제항공이 관중의 말을 일하게 듣지 않는 것이 있었다. 간신배인 여가 수초 개방을 존경한 것이다. 이들을 중요하는 것을 보고 관중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다음같이 말하였다. 여가에 관해서는 친자식을 아끼는 것보다 다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친자의 시까지 죽이는 지도한 인간이虚공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까? 수초에 관해서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제 몸까지 서임창고 불로 만든 사람이 주공에 무슨 깊은 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항공이 신화로 들어온 개방에 대해서 개방은 부모에 대한 후손보다는 더 중요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천승지국입니다. 천승지국의 임금자를 버리고 주공의 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천승지국의 임금보다 큰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하면 나라에 변란이 생깁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항공은 관중의 이 가난을 무시하였다. 관중은 관심에 여가 개방 수초와도 그다지 나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국지 등에서는 여가와 수초 등이 관중을 돌아가며 공에서 관중을 만날 때마다 배려하며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애초에 관중은 본인도 상기 반점을 누릴 정도로 엄청난 사치도 그렇고 설령 관심배들이라도 적당히 권력도 주면서 견제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실리적인 사람이었다. 관심애들이라고 해서 제가 가능하였다. 관중이 병성이 높자 대항원 탐원대의 재상을 할 만한 인물을 관중에게 물었다. 관중에게 여가 수적 개방 등의 재상으로 임명하는 게 어떠냐고
타진하였다. 이에 관정은 놀라며 자신의 후임을 보숙 수봉을 추천하고 간신매들을 제거하려는 요원을 남겼다. 보숙은 정직하고 청렴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 청렴과 결백 정직이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보숙은 너무 커져서 모든 간신들의 무리를 내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원께서는 보수를 제사에 앉히시나와 야가 개방 수초 등의 무리는 보수가 상국위원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원리하십시오. 능동성 있는 관영 자신은 그들을 다룰 수 있었으나 다음 대의 제사장인 보수는 성경상 절대 다루지 못합니다.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항공은 이해를 무시했다. 관심애들을 등용하였고 보수는 제항공을 볼 때마다 관정위원들의 이들을 대칠 것을 거론하다가 화병으로 사서 죽었다. 일제병사에서 보수 수봉은 역시 보수보다 일제병사에서 결국 제항공은 자신의 원대로 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관정과 보수가 위원들의 세 사람은 권력 다툼을 하며 항공을 멸시해 감금해버렸다. 제항공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굶어 죽었다. 그 후 67일 동안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다. 항공의 시체는 수습할 때는 구더기가 들끓었다. 보석이 성품으로 사심을 품은 자들을 제어하는 것이 비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비유로 보는 것이 이렇다. 실제로 본인의 말도 맥락을 짚어보면 보석의 깐깐함을 다스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는 보석을 써야 하고 보석을 쓰기 위해서는 여가수조 개방을 내쳐야 한다며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일 것 같다. 제나라 공자들이 난이 벌어졌다. 결국 소가 뒤를 이으니 그가 제효공이다. 제효공은 황공의 무당을 관정의 무당 앞에 건드렸다. 도구를 막기 위해 봉봉 3개를 만들고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나중에 사진 말기에 촌 사람들이 도구를 했다. 관정의 호소는 제나라 어공 영가를 찾아라 유지하게 된다. 이름은 당한 것 같다. 효공의 적자가 황공의 아들을 바른 개방의 도움을 받아가 효공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죄관이 소공이 된다. 소공의 적자 이번은 황공의 또 다른 아들 상gen이 소공의 아들 사를 죽이고 임금이 되기 그가 어공이다. 어공이 공자 시절에 대부 병척과 땅 원자로 싸웠다. 관정은 명척의 손을 들어주고 나중에 어공이 임금이 되자 관정의 후손들이 땅을 뺏어버렸다. 위에 관정의 후손들이 관시를 죽은 천나라로 도망가고 어공은 죽은 병척의 무덤을 파헤쳐 병척의 발을 끊어버렸다. 도심에 있던 염직의 아내를 빼앗았다. 병척의 아들 어공과 염직은 이 양심을 품었다. 어공은 그들을 신복으로 데리고 있다가 결국 신전한 연못에 서서 시해당하였다. 어공이 또 아들을 죽이고 항공의 또 다른 아들 원희 뒤를 이으니 그가 제2다. 이사는 관포지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후에 제갈량이 항시 자기는 관정과 아기를 존경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관정이 제황공을 패자로 만든 과정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관표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